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는요, 첫 번째 이슈가 크립토 재킹 방식의 체결 문제를 적발했다는 겁니다. 아까 뉴스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이메일을 이용해서 크립토 재킹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서 채굴하는 그 일당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약 그동안에 몇 달 동안에 3만 2천 명 정도한테 악성 코드가 있는 이메일을 발송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 6,038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서 모네로 코인을 채굴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네로 채굴은 채굴자가 확인이 어려운 익명성이 있어서 이분들이 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을 보면은요, 그 기업의 그 인사 담당자 이메일은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우리 그 구직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그 이력서를 보내는 이메일들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담당자들. 그 담당자들한테 이력서를 보내는 형식으로 해서 이메일을 보내서 이 담당자들이 딴 것도 아니고 이력서가 왔으니까 뭐 당연히 열어봐야지 하고 열어보는 순간 바로 감염이 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경찰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보보안 전문가 김모 씨 24살 이렇게 해서 4명 적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재밌는 게 이 정보보안 전문가가 그 해킹을 했다고, 해킹이 아니라 채굴을 하는 그 악성 코드를 감염시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그러면 채굴을 해서 돈을 갖고 갔냐 보니까 모네로 2.23 코인뿐이 못 갖고 갔답니다. 약 우리나라 돈에 약 1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참 이거 100만 원 갖고 이거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데, 이유를 자세히 따져보니까 보안 업체들이 빨리빨리 대응하고, 그다음에 백신들이 탐지를 계속 수시로 번복했기 때문에 많이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런 채굴하는 이메일에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컴퓨터 성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가적으로도 이게 대량 유포되면 계속 모든 컴퓨터들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막고 있는데, 일단 모르는 사람들의 이메일이 오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좀 자주 업데이트 시켜라. 웹브라우저 같은 거 자주 업데이트 시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기 전에 모르는 이메일이 와서 이미 저도 수신 거부를 하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암호화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게 빠져들어서 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심정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환칙이 중국인 검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이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는 환칙위법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카지노를 방문하는 중국인들한테 카지노에서 돈으로 송금받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로 송금을 받아서 그 암호화폐를 다시 원화로 불법 환전을 해갖고 카지노에다 돈을 줬다고 합니다.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억 원의 원화를 불법 환전한 혐의로 적발이 됐는데요. 이분이 카지노의 전문 서포터즈, 그러니까 카지노에 일하는 전문 서포터즈로, 중국 서포터즈로 등록을 한 다음에 암호화폐로 환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냐 하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카지노를 하러 올 사람들이 카지노에다 미리 칩을 사도록 돈을 보냈는데, 이 서포터즈가 돈으로 보내지 마시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보내주세요 해갖고 암호화폐를 받은 다음에 본인은 그것을 한국에서 원화로 바꿔가지고 카지노에는 원화로 입금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한 거죠. 이게 불법적인 거죠. 카지노로 바로 그냥 송금을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암호화폐를 받아서 불법 환전을 한 거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적발이고요. 두 번째 적발은요, 우리나라 명문대학에 유학 중인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환치기를 통해서 환전을 했다고 하는데, 약 296억 상당의 암호화폐를 유한화로 환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방법을 했냐면, 진짜 이 사람이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건데요.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본인이 가입해서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해서 그거를 국내 거래소로 다시 보내서, 국내 거래소에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이죠. 우리나라 비트코인이 한 30% 더 비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거를 다시 원화로 바꿔서 그 원화를 다시 중국의 환치기 조직을 통해서 다시 위안화로 중국으로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좀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약 한 296억 상당의 암호화폐 위안화를 환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원화로 환전해서 다시 중국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한국으로 보내서 그거를 다시
원화로 바꿨다 원화를 다시 위안화로 바꿔서 중국으로 불법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현재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다른 공범들도 현재 그 추적하고 있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그 외국과의 그 가격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일어난 대표적인 범죄 사례라고 볼 수 있어서 두 번째 뉴스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업 규제 심화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일본이 아시다시피 그 암호화폐 거래 산업에 대해서 인허가제를 도입했고요. 기준을 엄청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를 전해드린 소식 기억이 나는데 무슨 소식이었냐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암호화폐 그 회사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런 뉴스가 전해드렸죠. 근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불법 거래가 없어지고 거래 사이트의 신규 오픈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불법 거래라는 건 어떤 거냐? 공매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현재 공매도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죠. 그다음에 자전거래, 스스로 막 거래를 일으켜서 거래량을 부풀어 보이는 거. 그다음에 상장 수수료 요구 이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수수료 뭔지 아시죠? 상장 수수료는 코인 회사,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 코인을 발행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한 사람들이 거래소에다가 우리 코인을 좀 상장시켜줘 해갖고 돈을 주는 게 행위죠. 그런 행위가 완전히 거의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나 현재 일본에서 엄하게 하고 있냐면 약 160개 업체가 그 거래소 사이트 신청을 했는데 서류 심사만 80개뿐이 통과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대1의 경쟁인 거죠. 근데 이 서류가 어떤 서류가 들어가야 되냐면 뭐 자세한 사업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 고객 그 불만은 어떻게 처리한다. 뭐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격리 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금 세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까지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금융청에서 일본 금융청에서 요구하는 이런 모든 그 시스템을 다 갖추려면 그 최소한 50여 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기에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것을 또 못하게 했냐면 거래소들이 시세 조정에 혹시라도 거래소들이 참여하는 행위, 그다음에 소문 여러 가지 그 가격에 대한 소문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자전거를 완전히 금지시켰는데요. 여기 심사를 통과해도 협회 자율 규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는데요. 회원 등록도 엄격하게 하는데 거래 암호화폐 전부 공개해야 되고요. 그 고객 데이터 전부 정부에다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사이트에 현재 거래 협회에 가입한 사이트만 16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일본은 엄청나게 그 허가를 해주지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